지난 11일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검은 목요일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 등 중요한 일정이 몰려 있어서 국내외 증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오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동환 대한경제연구소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4% 이상 폭락했습니다. 검은 목요일이었는데 그 배경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다행스럽게 금요일 날은 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목요일 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 이상 빠졌는데 크게 이유는 두 가지로 찾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 전날 많이 빠졌고요. 그렇게 그 미국 시장이 빠진 이유를 보니까 미국의 장기 금리가 굉장히 급하게 올랐습니다. 네.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주식과 채권 사이에서 채권의 투자 매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주식 쪽에서 채권 쪽으로 돈이 옮겨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최근에 그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준의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이 비교적 금리가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발언,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 앞으로도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미국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 국내적으로 IMF가 우리 내년 성장률을 2.6% 정도 성장할 것이다. 기존 전망치에서 0.3%포인트나 낮춰 잡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수다 투자다 다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되어지는 IMF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질 거라고 예측을 한다는 건 그 경제 성장률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체인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만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목요일 날 기관, 외국인 뭐 이런 투자 주체들이 일제히 매도에 나서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 박영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레리 커들러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번 뉴욕 증시의 조정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감이 워낙 크니까 그렇게 뭐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뭐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발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주 시장도 금요일 시장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에 아침에 폐장이 된 금요일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해석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주는 게 미국 주시장이요. 지금 사상 최장기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수습하면서 막대한 유동성을 푼 덕을 보다가 그 덕이 끝나갈 무렵에 기업 실적들이 또 좋아지면서 거의 10년 동안 큰 조정 없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 4, 5% 정도 조정을 받는 걸 뭐 시장의 붕괴라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해석임과 동시에 제가 보기에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올해만 미국 경제가 대체로 한 3.1에서 3.2%가량 성장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경제가 지금 올해 아마 2.7, 2.8% 잘해야 2.9% 성장하는 거에 반해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순간적인 하락을 이제 추세가 꺾였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앞서가는 성급한 판단이다. 이런 데는 저도 동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검은 목요일의 공포는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변동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주식시장의 큰 폭 하락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무역 갈등이 아니라 금융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현지 시각으로 15일에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중국 정부는 막대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시장에 내다 팔았을 경우에 정말 이게 미국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아니라 전면적인 경제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미국의 재무부의 실무 관리가 재무부 장관에게 현재 중국은 환율 조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보도가 됐고요. 또 마켓워치라는 언론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이번에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선정하지 않을 거다라고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안정감을 이제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는 18일에는 미국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예. 의사록인가요? 이게 공개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FOMC라고요. 그 회의에서 1년에 8차례 회의를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그게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9월 달에는 그 회의 직후에 연준 의장이 기자들에게 얘기한 게 비교적 조금 좋은 분위기로 완화적으로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안 올려도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회의, 연준 의원들, 특별히 금리를 결정하는 멤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 회의록에도 연준 의원들이 앞으로도 금리를 조금 완화적으로 그러니까 금리를 급하게 안 올려도 된다는 취지로 정말로 얘기를 했는지 그걸 확인한다면 시장은 한층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 회의록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예.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압박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기준금리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올해 내로 2번 금통위가 열리게 돼 있는데 네. 2번 중에 한 번은 올리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그 예측이 예측들이 지배적이에요.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취지로 발언한 바도 있고. 그런데 지난주에 그런 금융시장에 소동이 있었고 아시는 것처럼 국내 투자 소비가 다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은행이 긴축적인 모드로 돌아서서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리를 한 번쯤 올려주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많지만 지금 워낙에 화급한 이 금융시장의 동요라든지 아니면 국내 소비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또 걱정했던 부동산이 좀 잡히고 있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시장의 예측은 한 번 정도는 올리고 올해를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검은 목요일은 일단 뭐 진정되는 모양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동 요인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개인 소액 투자자들, 개미라고 하죠. 이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 보면 이번 하락기에 가장 큰 손해를 본 게 개인 투자자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전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질 때 파시고요. 굉장히 많이 오를 때 사시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정 컨트롤, 그러니까 평정심을 좀 찾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본인이 갖고 계시는 주식이 이 기업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이런 소동에 휩쓸려서 그냥 잠깐 내리는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공부를 하시고 찾아보는 노력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완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